급수의 수렴과 발산인데, 이제 우리가 급수라는 거 이제 등비급수, 뭐 등차급수, 뭐 이런 거 좀 배웠었죠. 그래서 어떤 수열이 있으면 뭐 A1부터 A2가 있고 뭐 AN. 그래서 우리가 수열에서 AN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잖아. 근데 이제 뭐냐면 급수라는 것은 N항까지 합이야. N항까지 합. 그러니까 AN이 어떻게 될 거냐도 또 궁금했지만, 그럼 N항까지 합. 보통은 뭐 SN이라고 표현했죠. 꼭 SN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로 보통 어떻게 표현했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시그마를 이용해서 K가 1, 그 다음에 2 이렇게 해서 N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급수의 합은 시그마를 통해서 보통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N항까지 더했다면 이제 궁금한 거는 뭐야? 첫째 항부터 무한항까지, 무한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거 자체가 무엇인지 궁금했다면 이제는 그것의 전체 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를 무한히 더하는 거야. 무한히 더하는 건데 이런 거를 왜 고민하지? 무한히 더하면 무조건 무한 아닌가? 아니에요. 수렴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다루는 거야. 무한히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수렴할까? 어떤 경우에 발산할까? 그것을 좀 찾을 거고, 그래서 이번 단어는 급수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그러니까 N항까지 합. 근데 그것이 특별히 무한까지 더해졌을 때 어떤 수열을 그것이 어떤 경우에 수렴하고 발산하는지 좀 생각해 볼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뭐죠? A1부터 A2 어디까지? A 무한대까지 좀 더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시그마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그마를 통해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럼 1 넣으면 어떻게 돼? A1 되고 2 넣으면 A2 뭐 이렇게 돼서 A 무한대까지 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무한합을 계산할 때는 일단은 부분합을 먼저 구해주면 좋아요. 결국 우리가 극한의 계산을 앞에서 배웠죠. 극한의 계산은 뭐냐면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n에 관한 식,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자체를 그냥 계산하려면 우리가 배웠던 기존의 방법으로는 계산할 수 없어요. 요 꼴을 만들어 준 다음에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 n항까지 합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건 거죠. A1, A2 어디까지? 일단은 AN까지 먼저 더하자는 거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내자. 그럼 결국 이 말이나 어때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해석을 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결국 뭐야? 우리가 앞에서 급수에서 SN 구하는 거, 그죠? N항까지 합 구하는 거 연습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것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의 극한 구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결국 무한 급수의 계산은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바꾸는 법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결국 이거죠. 어떤 식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으로 되어 있을 때 얘를 어떻게 바꿔? 이렇게 바꿉니다. k는 1부터 n까지 ak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내자. 그죠? 왜? 왜냐면 이 말이 어때요?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처음에 이 식이 있었을 때 이 식에서 요 n을 k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돼. n을 k로 일단 바꿔주고 요 무한대를 일단 n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미트를 앞에 써주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봅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무한합을 계산하세요 그랬잖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떤 n에 관한 식이죠. n에 관한 식이 있는데 그냥 시그마야. n 1부터 무한까지야. 근데 뭐야? 반드시 뭐로 바꿔줘야 돼? 리미트로 바꿔줘야 돼.
리미트로 바꿔주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갑니다. 이 식으로 바꿔주고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식을 n을 전부 k로 바꿔줍니다. 시그마 이제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하고 n을 k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k 플러스 2분의 1 그죠? 일단 우리가 리미트로 표현해서 극한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일단 형태를 바꿉니다.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계산은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급수에서 배웠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k는 1부터 이렇게 돌리면은 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뭐 있었죠? 이거 있었죠? ab분의 1은 b-a분의 1 괄호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래서 요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정리하면 요게 a고 요게 b죠. 그럼 2분의 1 하고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그죠? 이렇게 되겠죠. 되겠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밖으로 나가겠죠. 밖으로 나가니까 결국 이렇게 되겠네.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이 밖으로 나가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이거 k는 1부터 넣어 봅시다. 1부터 넣으면 어떻게 돼?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죠? 플러스 2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죠? 플러스 3 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은 사실 요거 이제 따로따로 좀 보면 남는 게 좀 쉽게 보이는데 얘 따로 그 다음에 얘 따로 보면 돼요. 그럼 얘는 1분의 1부터 n분의 1까지 있고 얘는 뒤에 거는 3분의 1부터 n 플러스 2분의 1까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뭐가 남을까? 결국 1분의 1과 2분의 1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얘가 n이면 n 플러스 2분의 1 남을 거고 n 플러스 2분의 1도 남을 거고 앞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도 남겠죠. 그죠? 앞에 두 개 남고 뭐 뒤에 두 개 남아서 나머지는 쭉 빠지는 식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어. 그럼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얘의 극한을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2분의 1 해주면 되니까 결국 n이 무한으로 갈 때 얘네들은 다 뭐가 되니? 0이 될 거 아니야. 0이 될 거니까 남는 값은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이 있었으니까 곱해주면 4분의 3이 나오겠네. 그쵸?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발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결국 이겁니다. 그냥 이거 무한급수 계산하세요 이 뜻이야. 그러면은 하는 방법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한번 해줘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로 바꿔주죠.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그죠? 루트 K 이렇게 되겠고 리미트 n은 어디로 간다? 무한으로 간다.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직접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요걸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얘를 계산해주면 이건 어떻게 되지? 요거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루트 몇부터? 루트 3 1이니까 루트 4 해서 마지막에 루트 n 플러스 2 물론 요 앞에 루트 n 플러스 1 있겠죠. 이렇게 될 거고 요 뒤에 거 한번 해봅시다. 뒤에 거 해보면 빼기 몇부터? 루트 1 루트 2 어디까지? 루트 n까지죠. 그 남는 거 뭐겠니? 남는 거는
얘만 남겠네. 요거 1, 2랑 요거랑 얘만 남겠죠. 나머지 다 빠지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n까지 합이야. 그런데 n을 어디로 보내? 리미트 n이 어디로 간다? 무한으로 간다. 무한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가 무한이 되죠. 무한에서 어떤 상수를 빼는 건 뭐가 된다? 무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산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내용 보면 급수와 극한값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네, 이거는 이제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한급수,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이 뭐죠? 이 급수, 무한히 더하는 이 급수가 결국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물론 수렴 값을 찾으면 좋겠지만 식에 따라서 AN이 이제 되게 복잡해질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수렴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수렴인지 발산인지 판단조차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수렴하는 것을 판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아주 쉬운 거가 뭐냐면 얘는 분명히 발산할 수밖에 없어. 발산을 판정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뭐냐면 2번이에요. 2번 핵심. 얘가 0이면 얘가 발산한다. 지금 요 내용을 이제 쓸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냐면 이런 거 있다고 칩시다. 예제 3인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예를 들어서 2n-1분의 뭐 n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계산하고 싶어. 근데 사실 이거 수렴값 찾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얘는 무조건 발산이야 하고 더 이상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따르면 뭐야? 그 an, 요게 an이죠. 요게 an이잖아. 그 an에 뭐가?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무조건 발산한다. 굉장히 편리한 거야. 얘가 0이 아니면 얘는 발산. 잘 봐. 요게 an이었죠. 그럼 an에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럼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2n-1분의 n이 실제 뭐 나와요? 2분의 1 나오잖아. 무슨 얘기야? 0이 아니라는 얘기죠.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 그러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 없이 발산입니다. 이렇게 발산을 판정할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그러면 수렴 값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산을 쉽게 판정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럼 얘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증명은 얘로 하지 않고 이걸 위에 걸로 합니다. 얘와 얘는 무슨 관계야? 이게 서로 대우명제죠. 그죠? 결론을 부정한 거잖아. 급수 얘가 발산하지 않으면, 즉 수렴하면. 그죠? 그리고 얘 0이 아니지 않다니까 0이다. 그죠? 그래서 증명은 얘로 할게요. 교과서에 증명이 잘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만약에 얘가 수렴하면 그럼 이 말이죠. 첫 번째, 얘가 수렴한대. 그럼 무슨 말이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n인데 우리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1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만약에 우리가 sn이라고 합시다. sn. 그럼 얘는 무슨 말이죠?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그 n을 무한으로 보내주는 거잖아. 즉 이 말이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 얘가 뭐야? 이건데 그것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s라고 놓겠다는 얘기야. 만약 그럼 얘를 s라고 놓자. 그러면은 sn-는 뭐가 될까? 이게 무한합인데 그 무한보다 한 개 적은 거야. 그러면은 사실은 무한까지 더했을 때 뭐 3이 나온다면 무한보다 한 개 적게 더해도 똑같이 3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얘도 S가 됩니다. 그리고 뭐야? 우리가
수열의 관계에서 AN은 SN에서 SN-3죠. 왜냐면 SN은 첫째 항부터 어디에까지야? AN항까지 합이고 SN-1은 첫째 항부터 AN-1항까지 합이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이런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n은 이보다 커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n이 무한으로 가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얘가 AN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런데 뭐였어? SN도 수렴하고 SN- 수렴하죠. 그럼 우리 극한의 성질에서 각각의 수렴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따로따로 갈 수 있다 그랬어. 얘로도 가고 얘로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따로 쓸 수 있는데 얘도 S, 얘도 S니까 0. 아, 지금 뭐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얘는 0이 된다.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은 이걸로 하지만 실제 쓸 때는 뭐 써? 대우명제 얘로 씁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 얘가 무조건 계산하기 전에 얘를 한번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자. 0이 아니면 계산할 필요 없어. 왜냐면 무조건 발산이니까.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문제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얘를 계산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죠? 얘가 일반항이죠. 얘가 일반항인 거잖아. 그러면 뭐 이런 말이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n-1 n 플러스 2를 계산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얘를 이제 an이라고 보면 이것을 무한히 더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 봐봐? 무엇을 항상 체크해? 이 an의 극한값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야. 이 an의 극한값, 즉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것의 극한값을 한번 먼저 체크해 보고 왜냐면 발산일 수도 있으니까 체크해 보고 계산하자고 했더니 이것의 극한값이 몇이 나와? 3분의 1이 나오죠. 그럼 뭐야 얘가? 0이 아니죠. 극한값이 0이 아닌 것은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 발산할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극한값이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는 계속 끝에서는 계속 3분의 1을 어떤 더해 간다는 얘기야, 무한히. 3분의 1을 무한히 더해 간다는 개념은 무한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얘를 발산으로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수열에 대한 무한급수를 앞으로 계속 계산할 건데 이런 복잡한 어떤 n에 관한 식을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쪼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로부터 충분히 증명이 가능해요.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시그마도 뭐 할 수 있어? 따로따로 갈 수 있어. 뭐 할 때? 각각이 수렴할 때. 각각이 수렴하면 시그마는 따로따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 뭐는 안 돼? 곱셈과 나눗셈은 안 돼. 극한에서는 됐잖아. 그죠? 극한에서는 됐지만 시그마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그마 성질 자체가 덧셈 뺄셈만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 있어요. 곱셈하고 나눗셈이 되지 않잖아. 시그마 자체가. 그래서 덧셈 뺄셈 또는 상수배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정도를 이용하면 어떤 극한의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뭐 할 때? 둘 다 수렴할 때. 그럼 뭐 얘도 구할 수 있겠죠.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합니다. 얘 계산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뭐 할 수 있어? 따로따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따로 가고 이렇게 따로 가봅시다. 그러면 5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2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몇이었어? 4고 얘가 5였잖아. 그죠? 그러면은 20 더하기 10이니까 30이 나오겠죠. 네. 네, 여기까지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